아빠, 딸이 묻습니다. 아빠는 언니랑 나중에 누가 더 좋아? 나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빠는 예진이랑 희진이 둘 다 똑같이 좋아.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줍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아버지, 아니 내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나는 지금 40대 가장입니다. 대출이 남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던 해 형은 아파트 두 채를 받았습니다. 한 채는 30평대, 풀옵션이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들어간 집입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는 늘상 이미 괜찮은 자식이었구나. 이 이야기는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자식에게 똑같이 가는 걸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한 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저에게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주호 씨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추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4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옆에선 아내가 과일을 깎으며 남편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어요. 오전 10시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첨. 하지만 주호 씨의 얼굴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스쳤습니다. 20평대. 그래도 당첨은 당첨이었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가슴 한편을 눌렀어요. 같은 시각 주호 씨의 형인 박정범 씨도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45의 미혼 남성, 오래된 투룸에서 혼자 살던 그에게도 새 아파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결과는 동생과 조금 달랐습니다. 30평대 풀옵션. 정범 씨는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 한길자 여사의 집에 두 아들 가족이 모였어요. 재개발 당첨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68배 길자 여사는 분주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두부전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작은 집 안을 채웠어요. 정범 씨는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 곁을 맴돌았습니다. 30평대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고 풀옵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강조했어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현관 중문까지. 길자 여사는 아들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호 씨는 묵묵히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어요. 그의 아내가 남편의 표정을 살폈지만 주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놓고 물잔을 채웠습니다. 길자 여사가 물었어요. 주호는 어떻게 됐냐고. 주호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평대요, 어머니. 길자 여사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그것도 괜찮다고,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식탁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범 씨의 들뜬 목소리와 주호 씨의 침묵이 대조를 이뤘어요. 그 사이에서 길자 여사는 첫째 아들의 기쁨에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정범 씨는 새 아파트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몇 층이 좋을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가구는 뭘 살지. 길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하나하나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남양이 좋지. 거실이 넓으면 소파를 큰 걸로 사야지.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범 씨가 말했습니다. 분담금이 나온다고. 8천만 원 정도. 길자 여사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말했어요. 엄마가 낸다고. 평생 모은 돈이 있다고. 내 형 집 장만해 주는데 그 정도는 써야 한다고. 주호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하지만 길자 여사는 단호했어요. 엄마 돈 엄마가 쓰는 거라고. 정범은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냐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아들이라고. 주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의 손등을 살짝 눌렀지만 주호 씨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길자 여사는 덧붙였습니다. 주호는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회사도 잘 다니고 아내도 있고 집도 있지 않냐고. 그 말이 주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아서 잘한다는 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 그건 결국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들어간 주호 씨는 식탁 옆 서랍이 살짝 열린 걸 발견했어요. 그 안에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궁금증에 손이 갔죠. 정범의 아파트 분담금 내역서였어요. 총액, 그리고 입금자 명단. 한 글자, 6,500만 원. 주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500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어요. 주호 씨는 서류를 다시 넣으려 했지만 그때 길자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남의 서류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는 날선 목소리. 주호 씨는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쓰시는 거 아니냐고. 길자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냐고. 내 형은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냐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아들이라고. 주호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요. 길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잘 살잖아. 회사도 다니고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내 형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길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집은 내가 가지면 되잖냐고. 그걸로 만족하라고. 주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길자 여사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때 가서 너희 알아서 정리하라고. 명확하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주호 씨는 그 모호함 속에서 더 큰 불안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주호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도로만 응시했습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가 사라지길 반복했어요. 옆자리의 아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신호대기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냐고 물었지만 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주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익숙하다고. 이런 게 익숙하다고. 형한테 밀리는 게 어릴 때부터 쭉 그랬다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주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왜 잘 살면 안 되는 걸까? 왜 잘 살면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자식이 되는 걸까? 형은 문제 일으키고 사고 쳐도 어머니는 형만 보신다고. 나는 회사 20년 다니고 애들 키우고 부모님 용돈 들여도 그냥 알아서 잘 사는 애일 뿐이라고. 주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그는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뒷차의 경적 소리가 울려서야 그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호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신이 마련한 이 아파트,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이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8평짜리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얼마나 야근을 했던가. 그런데 어머니는 그 노력을 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주호 씨는 소파에 앉아 차를 받아들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고. 주호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좋은 아들은 아닌가 보다고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주호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너는 잘 살잖아. 내 형은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나중에 엄마 집은 내가 가지면 되잖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 약속은 지켜질까요? 주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길자 여사도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오래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범의 분담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길자 여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범은 자신이 챙겨줘야 할 아들이었으니까요. 길자 여사는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호가 섭섭해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호는 괜찮을 거예요. 알아서 잘하는 아이니까. 회사도 잘 다니고 아내도 좋고 애들도 건강하잖아요. 주호는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아들이에요. 정범은 달랐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자주 바꾸고 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아들. 엄마인 자신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들. 그래서 길자 여사는 정범에게 더 마음이 쏠렸어요.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했던가요? 길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자신도 이제 늙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정범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모자는 각자 다른 곳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서러움에, 다른 한 사람은 당연함에 젖어서요. 30평과 20평. 숫자로 보면 고작 10평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10평 사이엔 평생의 차별이 담겨 있었어요. 박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산 건가? 너무 모범적으로 산 건가? 만약 자신도 형처럼 문제아였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어요. 한길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정범은 자기가 챙겨줘야 하고 주호는 알아서 잘할 거라고. 나중에 자기 집을 주면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길자 여사는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30평과 20평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어진 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았어요. 가을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주호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책상 앞에서도 자꾸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리는 것처럼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주호와 정범 앞에 길자 여사가 사탕 2개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딸기 맛, 하나는 초록색 포도 맛. 길자 여사는 정범에게 먼저 고르라고 했어요. 정범은 망설임 없이 빨간 사탕을 집었습니다. 주호에겐 초록 사탕이 남았어요. 사실 주호도 빨간 사탕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형이 먼저 고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7살 어린 동생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형이 우선이라고, 형이 먼저라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새 옷을 살 때도, 장난감을 살 때도, 외식을 할 때도 항상 정범의 의견이 먼저 물어봐졌습니다. 주호는 그저 따라가는 아이였어요. 길자 여사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우선이니까요. 주호 씨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어요. 중학생 때 설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세배를 드렸죠. 길자 여사는 두 아들에게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정범에게는 5만 원, 주호에게는 3만 원. 주호가 물었어요. 왜 형은 더 많이 받냐고. 길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형이니까. 형이 더 커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겨우 2살 차이였는데도요. 주호는 그 말이 이상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범은 항상 더 많이 받았습니다. 주호가 대학생이 되고 정범이 직장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자 여사에게 장남은 특별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아들이었어요. 주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받은 세뱃돈 차이가 몇만 원이었겠어요. 하지만 그 몇만 원이 주호의 마음속에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사랑의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주호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범이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에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길자 여사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호에게는 집에 있으라고만 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 길자 여사와 정범이 돌아왔습니다. 길자 여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거죠. 정범을 방에 눕히고 나서 길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주호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길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새끼라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호는 물었어요. 형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길자 여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은 원래 그래. 마음이 약해서 친구들한테 휘둘리는 거야. 내가 형 좀 챙겨줘라. 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이 잘못을 해도 어머니는 형을 감쌌습니다. 형이 문제를 일으켜도 어머니는 형을 걱정했어요. 반면 주호가 전교 1등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 잘했네 한마디였습니다. 칭찬이 필요 없는 아이처럼요. 주호 씨의 손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대학 입학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받던 날이었어요. 사립대학이라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범은 대학을 2번 다녔어요. 처음 들어간 대학을 1년 만에 그만두고 다시 다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번 다 길자 여사가 등록금을 전액 냈어요. 정범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습니다. 주호의 차례가 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길자 여사가 말했어요. 주호야,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지? 엄마가 절반만 대줄게. 나머지는 내가 장학금 받아라. 주호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주호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학점 4.0 이상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등록금 절반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요. 정범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해줬으니까요. 주호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차별인 줄. 그저 형은 형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차별이었다는 걸.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주호 씨는 거실 소파에 깊이 앉았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주호 씨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말수도 줄었고요.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어머니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안 좋냐고. 주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항상 형이 먼저였다고. 사탕 하나부터 세뱃돈,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게 형 위주였다고. 자신은 항상 뒤였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깨달았다고. 자신은 어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들이었다는 걸.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은 너무 잘했다고. 오히려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어머니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 거라고. 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길자 여사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이었어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재개발 당첨됐다며? 아들들 좋겠다. 길자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큰애는 30평대 풀옵션 나왔다고. 분담금이 좀 있긴 한데 엄마가 대줄 거라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복 있다고.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둘째는? 길자 여사가 답했습니다. 주호는 20평대 나왔는데 쟤는 알아서 잘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회사도 잘 다니고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길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애는 손이 많이 가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둘째는 멀쩡하니까 괜찮아요.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 중 하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멀쩡한 아이도 속상할 텐데.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밤늦게 주호 씨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어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호 씨였지만 오늘따라 담배가 생각났어요. 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신경 쓰기 싫어서 내버려 둔 거였어요. 알아서 잘 큰다는 말은 알아서 크라는 의미였습니다. 정범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어머니의 관심을 받았어요. 걱정도 받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주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관심 받기였어요. 모범생은 관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주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문제아가 되었어야 했을까요?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주호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주호 씨는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봤어요. 노랗게 바랜 사진들 속에서 어린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지금은 쓸쓸해 보였어요. 사진 속 길자 여사는 항상 정범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옆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어린 주호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호는 압니다. 그게 차별이었다는 걸. 사탕 하나, 세뱃돈 몇만 원, 대학 등록금.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큰 균열이 됐습니다. 주호의 마음속에 깊은 금이 간 거예요. 그 금은 이제 더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주호 씨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호 씨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주호 씨의 고민도 깊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주호 씨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오늘은 어머니께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어머니 댁에 가냐고. 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알았어요. 오늘 남편이 어머니께 뭔가 말씀드릴 거라는 걸.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주호 씨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속물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외면당할 것 같았습니다. 형의 30평대 아파트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호 씨는 차를 몰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운전이 조심스러웠어요.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길자 여사는 아들이 온다는 연락에 집을 깨끗이 치웠어요. 과일도 깎아두고 주호가 좋아하는 식혜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째 아들이 혼자 온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주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길자 여사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주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놓인 과일과 식혜를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게 아니라 다만 형을 더 챙길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길자 여사가 물었어요. 애들은 잘 있냐고. 회사는 바쁘냐고. 주호 씨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괜찮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길자 여사는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주호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만 얼굴엔 다 써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주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하고 불렀을 때 길자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고. 주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요. 길자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뭔데? 주호 씨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질문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집은 제가 물려받을 수 있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길자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주호 씨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길자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길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걸 벌써 생각해? 내가 죽기라도 바라냐?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길자 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엄마가 살아있는데 재산 이야기를 하냐고. 주호 씨는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형은 이미 30평대 아파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길자 여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러운 거냐고. 형한테 준 게 아까운 거냐고. 아니에요, 어머니. 주호 씨는 답답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길자 여사는 자꾸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주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자 여사가 말했어요. 내 형은 내가 챙겨줘야 할 아들이야. 너는 잘 살잖아. 집도 있고 돈도 벌고 아내도 있고 내 형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엄마가 챙겨주는 거야.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주호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집은 나중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명확한 답변을 원했어요. 하지만 길자 여사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길자 여사가 말했어요.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하냐고. 주호 씨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두셔야 나중에 형하고 저하고 안 싸우죠.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길자 여사는 짜증을 냈어요. 니네가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 왜 엄마한테 그런 걸 물어봐. 형제끼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아서 나눠 가지라니. 그럼 결국 형이 다 가져가겠죠. 주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하기 싫은 거구나. 명확하게 말씀하기 싫은 거구나. 그럼 결국 형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주호 씨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길자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밥 차릴 거야. 너 저녁 먹고 가. 대화를 끝내려는 거였어요. 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주호 씨는 신발을 신으며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길자 여사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주호 씨가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길자 여사는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탄 주호 씨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자신이 너무 속물 같았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께 재산 이야기를 꺼낸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챙겨받지 못할 거라고. 어머니는 자신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서 나눠 가지라는 말. 그건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주호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궁금한 걸 물어본 게 잘못인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나쁜 건가? 형은 이미 30평대 아파트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평생 저축 대부분을 쏟아부어서요. 그런데 자신은 막연한 약속만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집을 준다는 말.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인지 정말 지켜질 약속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주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 살아서 문제였어요. 잘 살면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자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반면 형은 못 살아서 챙김을 받았어요. 이상한 논리였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주호 씨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어머니께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너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주호가 떠나고 난 후 길자 여사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깎아둔 과일은 그대로였고 식혜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길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주호의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집을 자기가 받을 수 있냐는 질문. 길자 여사는 불편했어요. 자식이 그런 걸 물어보다니.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타령이라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알았어요. 주호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정범에게 너무 많이 쏟아부은 게 주호 눈에 보였을 거예요. 30평대 아파트에 6,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호도 궁금했겠죠. 자기 몫은 뭐가 있는지. 길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정범은 자기가 챙겨줘야 할 아들이에요. 주호는 알아서 잘 사는 아들이고요. 길자 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돌아온 주호 씨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잠깐 놀아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질문을 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물어는 봤으니까요. 대답은 얻지 못했지만요. 주호 씨는 알았어요. 어머니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니네가 알아서 나눠 가지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주호 씨는 잘 알았습니다. 결국 형이 다 가져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거리를 둬야 할까요? 주호 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이후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섭섭함에, 다른 한 사람은 서러움에 젖어서요. 주호가 꺼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 쌓인 차별에 대한 항변이었어요. 하지만 길자 여사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정범을 더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그날 이후 주호 씨는 어머니께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전화도 덜 받고 방문도 줄였어요. 길자 여사는 처음엔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주호는 원래 바쁜 아들이니까요. 알아서 잘 사는 아들이니까요. 말하지 못한 질문과 들으려 하지 않은 대답.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한길자 여사는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특히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28년 전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정범은 17, 주호는 15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길자 여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어요.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다가 망한 빚. 길자 여사는 그 빚을 갚으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홀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일했어요. 아들들이 배고프지 않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길자 여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다 키워냈으니까요.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그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범은 아버지를 잃고 나서 많이 흔들렸어요. 17의 사춘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실이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싸움에 자주 휘말렸습니다. 길자 여사는 밤마다 걱정했어요. 정범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코피를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길자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학 입시도 망쳤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길자 여사는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대학만 가면 된다고. 정범은 그 대학도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길자 여사는 아들을 붙잡았어요. 다시 공부하라고. 재입학하라고. 정범은 결국 다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길자 여사는 또다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정범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반면 주호는 달랐어요. 아버지를 잃은 후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길자 여사에게 주호는 걱정 없는 아들이었어요. 주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며 자랐으니까요. 자신까지 말썽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이미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만큼은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대학도 좋은 곳에 합격했습니다. 길자 여사는 기뻤지만 크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주호는 원래 잘하는 아이니까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칭찬이 필요 없는 아이였어요. 주호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께 부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졸업 후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길자 여사는 안심했어요. 주호는 이제 손 안 봐도 되는 아들이 됐다고.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장성했어요. 하지만 길자 여사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정범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직장을 자주 바꿨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40이 넘도록 혼자였어요. 길자 여사는 밤마다 정범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아들, 의지할 사람 없는 아들, 자신이 죽으면 정범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범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주호는 잘 살고 있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집도 장만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길자 여사는 안심했습니다. 주호는 자기가 없어도 잘 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길자 여사는 결정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의 대부분을 정범에게 주기로. 정범은 자기가 챙겨줘야 할 아들이니까요. 주호는 알아서 잘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길자 여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길자 여사는 자주 생각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아픈 손가락은 있었습니다. 정범이 그랬어요. 길자 여사의 아픈 손가락. 정범이 밤늦게 들어오면 길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범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범이 아프다고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반면 주호는 달랐어요. 주호가 야근을 해도 길자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호가 힘들다고 해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주호는 멀쩡한 손가락이었으니까요. 아프지 않은 손가락.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손가락. 길자 여사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약한 아이를 더 챙기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닌가요? 더 힘든 아이에게 더 손을 내미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길자 여사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주호가 본 건 달랐어요. 주호에게 그건 차별이었습니다. 형은 문제를 일으켜도 이해받고 자신은 잘해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형은 실패해도 위로받고 자신은 성공해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주호는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어머니의 눈엔 형만 보인다는 걸. 자신은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말썽 안 부리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손 안 가는 아이. 그래서 관심받게 아이였어요. 주호는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형을 향했습니다. 주호는 지쳤어요. 이제 40이 넘은 주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걸요. 어머니에게 자신은 멀쩡한 손가락이었으니까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길자 여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정범은 새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 때문에 바빴고 주호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주호가 재산 이야기를 꺼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길자 여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주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망설여졌어요. 주호가 아직도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길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 길자 여사는 항상 정범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옆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길자 여사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길자 여사는 멈췄어요. 주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주호는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길자 여사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범이 아파서 자신은 정범만 신경 썼다는 걸. 주호의 입학식인데도요. 주호 씨는 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주호 씨는 멈칫했어요. 아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바쁘시대. 나중에 오실 거야. 주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 그 고생을 주호도 알았어요.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도 컸어요. 평생을 차별받으며 자란 기억. 항상 형에게 밀렸던 순간들. 지금도 계속되는 불공평함. 그 모든 게 주호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호 씨는 생각했어요. 감사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주호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조차 정리할 수 없었어요. 길자 여사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픈 손가락만 계속 보살피다 보니 멀쩡한 손가락도 아프다는 걸 몰랐다는 것을요. 주호도 아팠구나. 주호도 어머니의 관심이 필요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범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돈과 사랑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주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길자 여사는 자신을 정당화했어요. 정범은 정말로 자기가 챙겨줘야 할 아들이었다고. 주호는 정말로 알아서 잘 사는 아들이라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휴대폰을 들어 주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그럼 정범에게 준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길자 여사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렀어요. 그날 밤 길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며 자란다는 것을요. 공평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주호 씨도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희생은 감사하지만 그 희생이 불공평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감사함과 서운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픈 손가락과 멀쩡한 손가락. 길자 여사는 아픈 손가락만 보살폈어요.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손가락도 사실은 아팠다는 걸요. 다만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주호 씨는 평생 멀쩡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했어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팠어요. 그 아픔을 이제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늦은 후회와 늦은 항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두 달이 흘렀어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길자 여사의 칠순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범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형제가 모이자고요.
주호 씨는 휴대폰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주호 씨는 갈등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가면 후회할 거라고.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가야 한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으면 가라고. 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주호 씨는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스카프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골랐어요. 포장을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생신 당일 아침이었어요. 주호 씨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요즘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준비를 마쳤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거지? 주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딸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호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차를 몰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어요.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주호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늘은 그냥 생신 축하만 하고 오면 돼. 주호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범의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아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주호 씨는 고마웠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길자 여사가 나타났어요. 2달 만에 보는 어머니는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길자 여사도 주호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주호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길자 여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주호 씨도 어색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정범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눈인사만 나눴어요. 정범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길자 여사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미역국, 잡채, 불고기, 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길자 여사는 분주히 음식을 나르며 아이들을 챙겼어요. 주호 씨는 조용히 도왔습니다. 식사 전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정범이 먼저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길자 여사가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안마의자 쿠폰이었어요. 1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길자 여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정범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잖아요. 이거 쓰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길자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주호 씨의 차례였어요. 주호 씨는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길자 여사가 열어보니 스카프와 건강식품이었어요. 길자 여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정범 때처럼 감격하지 않았어요. 주호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선물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는 걸요. 100만 원짜리 안마의자와 10만 원짜리 스카프. 숫자로 사랑을 재는 거였어요. 주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길자 여사는 정범에게 자꾸 반찬을 권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정범은 어머니가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주호 씨 쪽으로는 반찬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호 씨는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삼촌 사이에서 즐겁게 먹었어요. 모르는 게 약이었습니다. 정범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 아파트 인테리어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달에 입주해요. 길자 여사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래, 얼마나 좋니? 정범은 신나서 아파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주호 씨는 듣고만 있었어요. 자신의 20평대 아파트 이야기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받기였어요. 주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주호 씨는 일찍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시간이 있다는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길자 여사가 불렀습니다. 주호야, 잠깐. 주호 씨는 멈췄어요. 길자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범과 아이들이 거실에 있었지만 길자 여사는 현관에서 주호를 붙잡았어요. 길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호야, 엄마가. 주호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길자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길자 여사는 말했어요.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엄마가 너를 소홀히 했구나. 주호 씨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길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주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괜찮지 않았어요. 주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길자 여사가 말했어요. 엄마가 내 형만 챙긴 것 같지? 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요. 길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주호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주호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 평생 형한테 밀렸어요. 사탕 하나부터 지금 아파트까지. 전 어머니한테 항상 뒷전이었어요. 알아서 잘 산다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길자 여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주호 씨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 정범이 이쪽을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호 씨 가족이 떠나고 난 후 정범이 어머니께 물었어요. 주호가 뭐라고 했냐고. 길자 여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호한테 좀 잘해줘라. 정범은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동생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길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넌 엄마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 동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그게 주호한테는 상처였던 것 같아. 정범은 변명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길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공평하게 못했어. 하지만 넌 그걸 알아야 해. 정범은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정범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호 씨는 조용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 주호 씨는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평생 듣고 싶었다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여보. 주호 씨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풀린 것 같았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집에 도착해서 주호 씨는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혔어요. 아이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아빠를 봤습니다. 주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희 둘에게 약속할게. 아빠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누가 누가 덜 이런 거 없어. 너희 둘 다 아빠한테는 소중해. 절대로 차별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호 씨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길자 여사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호에게 상처를 준 것, 공평하지 못했던 것, 한쪽만 챙긴 것, 길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다음날 길자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집은 주호에게 준다고 명확히 적었어요. 정범에게는 이미 아파트를 마련해줬으니 주호에게도 공평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오는 길자 여사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주호에게 말해줘야겠어요. 내 목도 확실히 챙겨뒀다고. 한 달 후 길자 여사는 주호를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주호 씨는 조금 긴장하며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길자 여사는 유언장 사본을 주호에게 보여줬어요. 주호 씨는 서류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집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호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길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형한테는 아파트를 마련해줬으니 너한테는 이 집을 줄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 목도 확실해진 거야. 주호야, 미안했어. 주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길자 여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주호의 과한 욕심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평생 쌓인 차별에 대한 정당한 서운함일까요? 부모의 한쪽으로 기운 마음은 자식의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길자 여사가 힘겹게 살아온 과거의 흔적을 되돌아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아니에요. 부모의 선택 뒤에는 자식이 보지 못한 삶의 무게가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빠, 딸이 묻습니다. 아빠는 언니랑 나중에 누가 더 좋아? 나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빠는 예진이랑 희진이 둘 다 똑같이 좋아.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줍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아버지, 아니 내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나는 지금 40대 가장입니다. 대출이 남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던 해 형은 아파트 두 채를 받았습니다. 한 채는 30평대, 풀옵션이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들어간 집입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는 늘상 이미 괜찮은 자식이었구나. 이 이야기는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자식에게 똑같이 가는 걸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한 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저에게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